연일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청와대가 작년 11월에 법무부에 대책을 지시하고 법무부에 거래소 폐지 발표라는 이 강공을 알고도 다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청와대가 대책을 지시하고 거래금지 특별법 사전 논의도 다 하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난 뒤에 혼란이 일자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하는 표밭 20, 30대에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는 관여 안 했다고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시한 청와대도 공감을 했던 부처들도 이제는 전부 뜨거운 비트코인 문제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을 놓고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요. 제도화를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답니다. 제도화를 검토한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보는데요. 투기가 심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강력 대처를 지시했고 법무부의 폐서안이 타 부처에 다 공감을 받았는데 지지층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확정이 안 됐댔고 김동연 부총리는 기술적 측면도 봐야 된다면서 바람을 빼고 법무부는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이제서 우리 보고 강공을 앞장서서 이 사태를 키웠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삐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정권은요, 거래소 폐쇄를 하려다가 거래소 폐쇄에서 후퇴해서 실명 확인으로 갑니다. 가상 계좌를 없애고 실명 통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를 하겠다. 즉 세금 부과를 쉽게 만들어서 양도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상 계좌를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제는 가상 계좌가 아니라 정확하게 본인의 실명 계좌를 통해서 거래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도록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남의 르 메르디앙 호텔의 한 행사장에 800명이나 왔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노인까지도 있었다는데요. 가상통화 이오스를 개발한 해외 블록체인 회사 블록원이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환호가 나오고 하면서 그 열기들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생중계가 됐는데 설명회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정부를 욕을 했다는 겁니다. 투기 위험을 경고하고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옳지만 거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 가상화폐들 중에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올 거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두라.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투자자들끼리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아주 난리였다고 합니다. 돈 되면 우르르 몰렸다가 아니다 하면 우르르 빠져나오는 한국인의 이 특성 때문에요. 미국의 CNBC는 한국 때문에 하루에 1000억 달러, 107조 원이 증발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것이 병적인 쏠림 현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데 2000년에는 벤처에 이르고 2003년에는 카드빚이 또 난리를 쳤고 2011년에는 저출은행이 시끄러웠습니다. 전부 그 끝에는 버블이 붕괴되고 사고가 났지요. 자,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방향을 잡기는커녕 한마디로 정부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규제 반대 청원은 17만 명이 지금 어제자로 넘어갔고요.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을 것은 확실해지고 그러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이는데요. 자, 정부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만약에 이 붕괴될 경우에 6월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20, 30대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데 완만한 속도로 살살 거품을 빼야지 거래소를 폐지하는 행태로 이렇게 서두르다 급격히 시장이 붕괴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자들이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법무부 장관 잘라라, 금융감독원장 잘라라고 이제 사람까지 지목해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청와대는 법무부는 탈법 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기술 발전 측면에서 있어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자, 이 문제를 이렇게 그래서 폐지를 할 문제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뭉개고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고 서서히 시장 철수 전략을 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발표 대책도 지난 12월 28일 밖으로 새나간 그 TF 대책 정도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한 실명 통장으로 거래하고 가상 통장이 아니라 가상 계좌가 아니라 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 외에 거래소에 대한 직권 조사 확대 등 규제가 조금 나오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법을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자, 결국 이 거품은 꺼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데요. 꺼지기 전에 누가 재미를 보고 끄느냐. 결국은 이 가상화폐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저는 움직이고 통제하는 그룹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래자의 4%가 발행량의 97%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래 결제 수단이 아닌 기중 자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고액 자산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을 이렇게 틀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자, 4%가 97%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장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M4 세대의 확산, 가상화폐 흑수저 탈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거 반발한다는 거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30 투자자가 60%라서 부동산 주식처럼 정보 없어도 가상화폐는 공정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왜 유일한 계층 상승의 통로를 가로막냐면서 규제에 반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공산주의냐? 황당하다. 백도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비트코인 하는데 왜 막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수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자, 그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나마 더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식도 문제 있지만 이거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가 댓글을 길게 달았다고요. 주식은 다 정보 조작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가상화폐가 훨씬 공정하다. 저는 주식도 공정하다고 안 봅니다. 다만 가상화폐보다는 조금 더 노는 과정이 투명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원래 불공정한 게임이죠. 돈 내고 돈 따먹는 머니 게임에서는 공정한 게 없습니다.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원래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신분 상승 기회가 없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혁명을 하세요. 세상이 불공정하면 뒤집어 엎으려고 혁명을 시도하세요. 가상화폐로 자기 운명을 건다? 참 기가 찬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한국의 특이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열풍은 흑수저 탈출의 기회, 즉 타고난 신분이 안 좋으면 인생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불공정 사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분명합니다. 자, 그럼 불공정 사회에서 희망을 이걸로 가지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짓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M4 세대, 3포 세대를 넘어서 M4 세대가 된 사람들이 8만 원으로 280억을 벌었다는 23세 청년과 비슷한 사례가 매스컴에 소개될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또 뭡니까? 얼마 전에 고등학생 한 명이 비트코인 관련 무슨 정보 조작으로 무슨 살해한다 협박을 받고 어쩐데 그 친구는 아직도 그걸 부모가 밀어주면서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부가 고수익으로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올리는 거 보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이것밖에 없다.
라고 보면서 이것이 마치 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가상화폐에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꼰대니 아재니 이렇게 비난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역사상 가장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닫힌 현실에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다 벌어놓고 청년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라는데 그걸 막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성세대가 과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다 벌었냐? 그것도 기성세대 중에서 극히 일부지요. 다수의 기성세대는 가난합니다. 노인들의 3분의 2가 빈곤층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인생이 역전하고 싶어 가상화폐에 빠진 20, 30대들을 보면요. 이것이 투기라는 인식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몰려가는 그런 동조 효과에 따라서 몰려가는데요. 결국 이것이 빈부격차, 계층 상승의 사다리, 그 다음에 신분의 세습 이런 거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가상화폐로 340억을 벌었으니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 1, 20명에게 1억씩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가상화폐 하다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거나 다 우는 소리들을 한다는 겁니다. 댓글들 가운데는 유난히 20, 30대 젊은 층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많았는데 한순간 인생 역전을 위해 친구의 꼬임에 빠져 전셋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시작한 비트코인이 투자가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말들 중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20, 30대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피박을 썼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작 구조해 주겠다고 밝힌 당사자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재편된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3, 400 수준으로 재편된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한둘이 아닌데 다들 매스컴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을 뿐이라며 가상화폐 투자를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른 가상화폐 사이트에는 수익 인증 게시판에 수천만 원, 수억의 수익을 냈다라는 글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가상화폐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린 증거들을 갖다가 이렇게 첨부해서 올려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은 작성자를 행님이라고 부르며 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업소한다는데요. 이같이요. 가상화폐를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갖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이것이 이제 전 젊은 층이 이렇게 도박 투기판에 빠져드는 행태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 이런 가상화폐 수익 인정 어떤 샷이 올라올 때마다 다 믿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회사 후배가 2,200만 원으로 2억 7천을 벌고 퇴사하는 걸 봤는데 그 후에 또 옆에 친구가 5천만 원을 투자하길래 자기도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머리 쥐어뜯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가상화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투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보다 정보를 빨리 이렇게 수집을 해서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하지 신기술이 연계되어 있으니 이것이 내가 정말로 투기라는 흔히 나쁜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라는 사람들도 다 죄다 그렇다고 정부가 규제 일변대로 가서는 안 된다 헛소리를 하는데요. 홍대 홍기훈 교수라는 경영학과 교수 한 분이요. 제대로 된 글을 올렸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는 흑수저끼리 돈 몰아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홍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 투기 시장은 흑수저의 돈을 빼앗아 흑수저에게 몰아주는 구조라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이 서민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빼앗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상화폐로 인해 행복한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돈은 원화로 환전해야만 실질적인 가치가 생긴다면서 누군가 100만 원을 들여서 산 비트코인이 2천만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 2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팔아야 결국은 차익 1,90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소위 흑수저들이 다라면 흑수저의 돈 2천만 원을 들여서 1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산 또 다른 흑수저를 부자로 만드는 셈이다. 결국 흑수저끼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 명을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2,30명, 2,300명이 희생이 되는 양상이라는 거죠. 흑수저끼리 돈 털어서 하나한테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하지 말고요. 차라리 흑수저들끼리 돈을 다 태워가지고 서로 뽑기를 해가지고 한 명한테 밀어주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적어도 확실하게 흑수저끼리 밀어줘서 돈 날리다 하더라도 내 대신 한 놈은 올라갔겠지 생각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군가 비트코인을 쥐고 있어야 하고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고 끊임없이 믿어야 하며 이런 시장은 언젠가는 조정 국면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 옹호론이 시장 정보를 왜곡하고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청원회에도 현재 가상화폐 버블을 90년대 IT 버블과 비교하는 의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IT 버블이 구글, 아마존 같은 유수한 기업을 남기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촉진했기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도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거다. 모든 투기는 항상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그 투기의 결과 이렇게 세상이 나아진 측면이 있다라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90년대 IT 거품을 가상화폐에 끌어들여서 이야기합니다. 가상화폐도 4차 산업혁명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이니까 이 가상화폐에는 지금 투기라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기술 발전이 결국은 이런 가상화폐 열풍 속에서 더욱더 발전이 될 거다. 그러면서 뭐 혹자들은 인터넷이 몇 년 뒤에는 없어지고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로 가게 될 거다. 그 소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는 이 논리가 맞다고 치더라도 아마존과 구글은 국내 기업이 아니고 결국 서민들의 돈을 털어가지고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기업을 잘 살게 해준 건데 그럼 그거는 맞느냐? 맞는 말이죠. 제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래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초부자가 몇 명이고 그 밑에 한마디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똘마니로 좀 있고 그리고 대부분 99%는 가난하게 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간 기술의 차이를 알고 투자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면 대다수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만 그냥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제가 볼 때 홍 교수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쓴 전문가들 글 중에 제일 잘 썼습니다. 그럼 가상화폐 대책의 핵심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꼽았는데요.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다수는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다. 잘못된 어떤 믿음을,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대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폐쇄까지 언급한 법무부의 규제안에 대해서도 거래소들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하지만 코인원을 들여다보니 불법 마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탈세니 시세 조작 등 다른 불법 행위를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법 행위를 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부에 제출하겠다라는 방안은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도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DJ 정권의 벤처 열풍이 일었습니다. 저도 그때 벤처 사업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벤처 업계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그 가치의 본원하고는 다르게 가짜 가치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또 자본을 투자받아서 돈을 빼돌리는데 열중했는가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부정이 있었습니다. 또 권력 유착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렇게 심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상당수의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정경유착을 통해서 검찰이나 권력청이나 정치인들한테 뒷돈 꼽아주면서 그 주식 주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런 거에 최근에 증거가 검찰 고위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IT로 돈 번 게임 회사나 이런 쪽에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데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IT 벤처 붐 상당수는 사기였습니다. 정경유착이었고 부패였습니다. 지금 가상화폐요. 여기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나 여기에 뛰어드는 회사들, 기술 보유했다고 하는 회사들이 이 열풍에서 그야말로 기술 개발에만 차근차근 열중하고 정확한 거래에 열중한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이 거품이 꺼지기 전에 한번 제대로 땡기려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중개 과정이나 정보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정보나 제대로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식에서 정보의 편차보다 가상화폐에서 정보의 편차가 1000배, 10,000배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도 불공정하지만 이거는 불공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정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누가 이것을 운영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정말로 거래소는 이걸 공정하게 거래를 해주고 스스로만 먹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해킹을 당했다고 하게 되면 그 해킹을 진짜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당했는지 확인할 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거래소 한다고 해놓고 해킹 당했다 해놓고 빼돌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요, 20, 30대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위에 세대에 무슨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막혔다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위에 세대요. 죽도록 일하고 지금 60, 70, 70, 80 되었어요. 노인 빈곤층이 되어서 예? 최저임금 일자리도 못 구해가지고 폐지 죽고 다니고 3분의 2가 빈곤합니다. 위에 세대들이 뭘 축적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로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막혔다면 그런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싸우기도 싫으면요,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같은 흙수저 뜯어먹고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로 내가 위로 올라가겠다? 그래가 편안히 잘 살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없는 놈끼리 뜯어먹는 이런 잔치는 그만하세요. 차라리요, 저한테 뽑기를 좀 하나, 비트코인처럼 뽑기를 황 소장이 주도해서 공정하게 관리해서 우리들이 전부 10만 원씩 태울 거니까 100명이 될 때마다 한 놈한테 몰아주도록 그런 뽑기를 좀 주도해 주십시오 하세요. 그러면 제가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뽑기를 관리해서 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해 주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